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에는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강찬호의 중앙일보 투머치 토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투머치 토커 강찬호. 이 논설위원이신데요. 최근에 이 김기현, 지금 아주 유력한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기무사 문건 이석구 전 사령관 이 논란이 지금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요. 직접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전화로 모셨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다. 이게 아침 일찍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아닙니다. 전옥한 안보정론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또 많은 애청자들이 계신 이런 귀한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전옥한 안보정론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 인터뷰한 내용 한번 네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레이스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아니,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 체제가 사실상 이제 붕괴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을 건다 만다 하지만은. 네네. 지금 이미 시계의 흐름은 다음 당권. 네. 차기 당대표. 이것을 지금 노린 국민의힘 주요 주자들의 갑식전으로 이미 당의 정세는 변하고 있다. 네. 네네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지금 이제 후보로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하고. 예. 그리고 또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 예. 두 사람이 가장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 현 원내대표도 당권 도전의 뜻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논란이 좀 많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이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정말 정권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던 문자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사실 청와대하고는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래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윤핵관 내부에서 지금 사실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는데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윤심을 업었느냐? 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권성동 현 원내대표도 물론 당대표 주자로서 거론은 되지만은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다 인터뷰했는데 네네.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혁신위를 없애버려야 된다 치고 나왔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정말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가만히 보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당체제가 잘 가야 된다라는 거지만은 네. 본질은 역시 권력 투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네. 없애버리자고 한 겁니다. 예. 네네. 결국은 윤핵관 표를 이제 얻기 위한 나름의 한 수였다고 보는데요. 네네.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건 것이죠. 그랬었죠. 예. 윤심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네. 이준석 표 그런 어떤 흔적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치고 나온 겁니다. 예. 네네. 굉장히 강력하게 저도 인터뷰에서 놀랐습니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네. 본격적인 이미 당권 레이스를 개시했다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이제 김기현 의원을 어저께 이제 인터뷰한 것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 그저께군요 벌써. 근데 김기현 의원의 경우 네.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사실은 전과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패악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기억하시면 알겠습니다만 법사위원장 계속 갖고 가겠다. 예. 그다음에 또 언론 재갈법 만들겠다.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른바 대깨문의 대표인 조혜주 상임위원을 계속 연임시키는 꼼수를 써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게끔 몰아간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걸 모두 싸워서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 이제 대표에 도전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문 사이이고 또 같은 법조인 출신이고 또 어떤 원칙주의자, 법치주의자라는 면에서 좀 결이 좀 서로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윤 대통령도 김기현 대의원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어디까지는 이제 저는 그래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인터뷰했는데 네. 역시 김기현 의원도 어저께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랬어요? 윤핵관 해체론, 윤핵관에 지금 상당히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냐 했더니 오히려 반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아니 그럼 문핵관은 없었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른바 문재인 측근 문핵관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명핵관은 없냐? 다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준동하고 있는 그냥 친명계 의원들 그거 다 명핵관 아니냐? 예.
그러니까 어느 정치 지도자, 어느 대통령도 다 측근 그룹은 있는 거고 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그룹이 있다는 게 뭐가 나쁘냐?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누가 봐도 윤핵관의 그런 또 마음을 사기 위한 또 이 당권 레이스 어떤 그 본인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조사를 보면 우리 강찬원 논설위원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윤핵관의 윤심을 잡으려고 우선 윤심 잡으려면 윤핵관하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 고리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 어제도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거 다 보셨죠? 윤핵관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가 70%가 넘어요. 그러면 그러면 당 대표 선거에서는 당원권 비중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 비중이 있잖아요. 민심과 당심이 있는데 당심을 얻더라도 민심을 버리는 그런 또 수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제 당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요. 네. 당 안에서는 우선 이 선후가 있습니다. 선은 뭐냐면 당내 기존 조직 또 당에 또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당의 음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이 되겠군요. 어쨌든 이런 여권의 핵심 기구와 핵심 세력들의 마음부터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민심을 이제 순차적으로 얻어가야 어떤 일이 완성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당의 전체 주류 의식과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당재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하여간 윤 대통령 편을 들면 당의 어떤 전반적인 하여간 대다수의 여론 이런 거에 크게 부딪히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론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정권 초반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윤핵관 특정인의 마음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나는 함께 간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당 전체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윤핵관이 아니라 대통령인 겁니다. 대통령. 그래서 저도 아주 그래서 이제 윤핵관이라는 것을 이제 윤핵관 대통령이 옆에 있다고 대통령 비난하지 마라. 문재인도 문핵관 데리고 있고 이재명도 명예권 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아니 더군다나 지금 야당도 아니고 야당이라고 대통령이 자리가 없으니까 당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지만 여당이니까 여당은 당 대표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는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핵관이를 좋지 않은 용어니까 쓰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지금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가려면 대통령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정권 출범 2달밖에 안 됐는데 더군다나 2024년 통선을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윤심하고 같이 안 가면은 이거 성공이 되겠어요? 당 대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결국 같은 얘기인데 윤핵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핵관이라는 용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윤핵관이라는 용어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윤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안보정론 이슈에서 분석과 프레이밍이 탁월하십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다만 이제 이 선거를 최근에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하고 이준석이가 붙었을 때는 민심에서는 이준석이가 이겼고 당심은 밀렸는데 결국은 당심이 센 나경원 의원이 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보면요. 당심이 강한 윤석열 후보가 민심이 강한 홍준표를 따돌리고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큰 흐름은 지금 이제 윤핵관들은 우리 국민들이 멀리한다. 아까 NBS 여론조사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지표가 70%가 넘어요. 이거를 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비토권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해서 2024년도 여의도 권력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리더십, 그리고 이 강한, 왜냐하면 지금 2년, 앞으로 이제 내후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지금 이제 야당은 이제 이재명으로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말빨이 막말로 얘기해서 얼마나 셉니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뺀질 빼잖아요. 이 뺀질 빼는 이 말에 입에 이게 대못질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이 후보가 되어야 될 건 아니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바로 전옥현 우리 진행자님의 마음을 김기현 의원이 읽었는지 예. 그 인터뷰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윤핵관 해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네. 그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네. 예.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네. 또 하나 강조한 게 바로 이재명이 지금 보니까 민주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냐? 네.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당대표가 되면 가장 난감해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일 것이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작년 대선 전국 때 이재명이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서 네. 이준석 대표를 봉고파직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봉고파직해야 된다고 하고 예.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예. 봉고파직하고 위리 완치를 하며 남극섬에 귀향을 보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당대표보다 당의 2인자인 원내대표한테 예. 3배나 더 강한 처벌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네네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준석 대표보다도 3배 이상 자신을 미워했다. 예. 이렇게 보고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한테 난처하고 힘든 예. 그러한 그 공격을 워낙 효율적으로 잘한 사람이 바로 자기였기 때문에 예. 이재명 의원은 아마 원한이 뼈에 사무쳤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예.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그 김기현 의원이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가 워낙 많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검경의 그 어떤 수사망에 올라 있는 혐의만 7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굉장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그냥 또 그리고 또 뭐 변명하다가 그게 거짓이 들통나면 또 다른 말로 얼른 말 바꾸고 예.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사실 가장 잘 집어내는 사람이 판사들이거든요. 그렇죠. 판사들이 아니 피고인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딱 그거 판결에 내가 어떤 청구를 하겠다 이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재명 의원의 그 치고 빠지기 말 바꾸기 아마 이런 거는 가장 핀포인트로 잘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역시 김기현이다. 이거를 김기현 의원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네. 방송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요, 마음이 좀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도 자기의 이 속마음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출마할 것 같아요? 안 출마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나경원 의원은, 전 의원은, 그야말로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양손에 패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근데 정권 내부 상황을 볼 때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내심 지금 정권에서는 나 전 의원은 대표보다는 그 1년 반 뒤 총선에 동작에 다시 한번 나와서 이수진 의원을 격침시키는 역할. 이수진 의원이 어쨌든 고민정 의원과 함께 지난번에 바람을 일으켰죠. 아주 전략 공천된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정과 이수진이 국민의힘의 또 주요 대권 주자이자 스타인 나경원, 오세훈 반드시 떨어뜨리라는 특명을 받고 전략 공천되었는데 어쨌든 선관위가 굉장히 편파적인 어떤 선거 운영을 한 그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성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바로 이수진 이수진 의원을 다시 격침을 시켜가지고 그 4년 전 총선에서의 국민의힘의 아주 그냥 참패를 상징적으로 회복하는 복수하는 그러한 그림의 당사자 주인공으로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이제 또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동작을 사수하면서 이제 이수진을 아웃시키는 그런 역할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그런 물론 이제 정치란 게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여권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지금 아랍에미리트 대사라고 있는데 어제 우리 국민의힘의 안보문란 TF 이 관계자 인용해서 우리 강찬호 투머치 토크에서 중요한 또 이 정보를 하나 밝혔어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당장 이제 다음 주 8월 31일 날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현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국민의힘이 직권 남용이나 군사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고 지금 고발장은 거의 작성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은 예. 기무사를 해체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을 품고 네. 그 계엄사 있지도 않은 그 쿠데타 음모론을 마구 부추기고 예. 그리고 하지도 않은 세월호 의족들을 사찰을 했다고 또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네네. 그야말로 기무사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국가 기밀, 군기밀을 막 누설하는 네.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네. 특히 이석호 기무사령관의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기무사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하야나 촛불 시위 등 이제 초유의 헌정사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서 네. 법령에 따라서 검토하게 되어 있는 계엄령 실시 절차. 예. 그 실시 절차가 계엄령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그 단계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 거에 불과한 문건을 네. 실행 계획에 가깝다. 실행 계획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기무사가 마치 지금 그 계엄 쿠데타를 조만간 할 수도 있는 듯한 예. 그러한 그 인상을 국민한테 심어준 이런 것을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무사령관이 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죄가 크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그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군기밀 누설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잘못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이 예. 윤석열 정부의 특명 정권 대사로 우리의 중요한 중동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현재 하고 있는 현실. 네. 예.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네. 사실상 그 경지를 지금 이미 결정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후임자도 지금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네. 그 대사라는 자리의 특성상 그 주재국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후임 대사에 대한 취임장을 아그레망을 이제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 아그레망을 받을 때까지만, 예. 아그레망을 후임자가 받을 때까지만 그냥 이제 거기 있고, 네. 예. 그 아그레망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즉각 소환하기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또 집권당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욱더 소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말이죠. 이 중앙일보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울을 다녀갔어요. 유영아 변호사랑. 왜 다녀간 것 같이 판단하십니까? 107일 만에 나들이 했다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지금 대선 끝났고 지방선거도 끝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유영아 변호사. 예. 여기저기 선거 출마하고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다 그런 게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서울에 쭉 사셨었고. 네. 예.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온 것도 아니냐 이런 유추도 나와요. 네? 건강 문제 이제 병원 한번 점검. 그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도 한번 보셔야 되고. 네. 굉장히 왜 의자 하나 지금 제대로 감방에서 제공받지 못해가지고. 네. 어려운 어떤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건강이 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지금 저도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언젠가는 서울에 와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선거가 다 끝나서 예. 어떤 논란이 없고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는가 싶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이제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건강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혹여 이 서울행이 이제 향후 어떤 본인은 정치를 안 하더라도 본인의 행보를 통해서 뭔가 정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좀 추가 취재를 나중에 해서 또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이 팬카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대구 서문시장 가는 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일정을 그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빨리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확실하게 좀 단도리를 하고 특히 그 측근 그룹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이 이렇게 미리 노출이 더군다나 어떤 공적인 그런 채널도 아니고 팬클럽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문시장 방문은 애초에 정해진 거니까 갔다고 하더라도 노출된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노출된 거에 대한 책임은 강력하게 묻고 또 그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거는 대통령이 하여간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단속을
해야 한다.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다 안타까웠던 것이 작년에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개사과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과. 예. 대통령은 그때 뭔가 사과를 했는데 바로 그날 누구야 김건희 여사 인스타그램에는 개하고 사과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네. 엄청나게 논란을 빚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아마 그 연간 전후에서 그때 캠프 측근들이 예. 조금 여사가 그 인스타그램 하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건의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이건 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 그냥 그 집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부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돕겠다고 하는 건데. 네네. 그걸 뭐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뭐 말릴 수 있겠느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그 얘기가 나온 이후 예. 그 여사에 대한 어떤 건의도 완전히 그야말로 할 수 없는. 네. 예. 그 뜻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거론 말라라는 뜻이 전해졌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후에는 어떤 그 측근들이 여사에 대해서 뭔가 건의를 할 수 없는 단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네네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그냥 아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물론 그렇게 직접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네.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것은 어떤 지금 그 대통령 부인은 물론이고 그 부인의 주변.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도 그 대통령 참모들이 그런 걸 지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혹여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하여간 대통령이 직접 결론을 좀 내려줘야 됩니다. 네. 네네. 오늘 바쁘신데 아침 일찍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네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투머치 토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 기자의 현장 목소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한두 개들 단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구 서문시장을 본래 예정대로 지금 이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요, 대통령께서 대대적인 공직 복무 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시기는요, 을지연습인 22일에서부터 26일까지 1차 감사를 하고 추석 전인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에서 복무 감사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자체적으로도 자체 감찰도 하는데 2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요, 이 업무 기술서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 그래서 10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얼마만큼 크게 변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밝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 그렇지만은요, 그 감사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인원이 수십 명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통상적인 이제 감찰의 경우하고는 이번에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서부터 진정 있게 변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이미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살짝씩 이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이 지지율에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사적 이 루트로 채용됐다. 이런 또 야권의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이제 공식적인 이제 감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가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요. 국내적으로 또 이 해외적인 국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국내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업무를 또 챙기고 있는데, 즉 이번에 이제 사면이 됐었습니까? 특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활동 반경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기흥 캠퍼스, 그 다음에 화성 캠퍼스 이런 데도 갔고요. 또 강동구에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도 방문해서 이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즈니스, 즉
프로젝트 자체만 챙긴 게 아니라요. 요즘 나오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중에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지금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정치인들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과의 소통이 하나의 이제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적인 조류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구내 식당에서 직접 이 식판을 들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직원들과 이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이 보육원도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 안에 있는 보육원, 여기 보육원에 들어가서 보육교사들하고 직접 또 얘기도 하고, 또 이 학생 원생들하고도 또 이 자상한 그런 이 부회장의 또 이 모습도 보여주고 말이죠. 그리고 삼성 그 임원이 내가 우리 부인한테 당신하고 찍은 사진을, 그러니까 부회장님하고 찍은 사진을 당신한테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다 보니까 현장에서 또 이 동영상까지도 촬영에 응해주고, 이래서 일면으로는 이 비즈니스적인 사업 본질적인 측면도 많이 챙기지만요, 이 사업은 누가 하죠? 결국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인정해주고 자극하고, 그래서 사업 성과를 높이려는데 소통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 빌 게이츠를 만났어요. 이 빌 게이츠하고 만나갖고, 빌 게이츠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지금 이제 저개발 국가들은 이제 화장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열악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화장실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뭘 지금 개발했냐면은 SOS를 쳤어요. 게이츠 대전에서 빌 게이츠가 뭐냐, 이 저개도국에서 쓸 수 있는 물을 쓰지 않는 그런 화장실, 이거를 요청받아가지고 4년 만에, 그러니까 2011년도서부터 게이츠가 이 물 없는 이 화장실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삼성 기술진이요 4년 만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또 복잡해요. 저도 기술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게이츠 재단에서 또 수천만 원 이 프로젝트 연구비를 주겠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무료로 연구 개발을 했어요. 이제 상품화 단계에 들어갔고 1차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도 본격적으로 이제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가동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복구, 수도권하고 지방을 돌면서 수해 복구 활동을 많이 했는데, 주로 비로 망가진 주택, 그리고 주변을 청소하는 그런 봉사 활동을 많이 했고, 또, 바로 어제는요, 수원에서 이 새 모녀, 이 빈소를 찾았어요. 수원 새 모녀 이 빈소. 이 수원 새 모녀 이번 이 사망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챙겼죠. 그래서 이 빈소에는 정치권의 고인사들도 많이 또 다녀갔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가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가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도 갔는데, 김건희 여사는 사전에 수원시하고 이 연락을 하고 간 게 아니라 불시에 연락 없이 조용하게 다녀왔고요. 가서 이제 원불교 성직자들과 짧은 대화를 하고 바로 빠져나왔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가서 가는 바람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잡음 없이 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꽃들이 오니까 이제 시기 질투한 사람이 박범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최근 법사에서 연속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 트렌드를, 구글 검색량에서도,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을 추월하는 그런 검색량이 나왔다고 그래요. 언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던 지난 22일 밤 10시 기준으로 하면요, 한장관 검색량을 100을 했을 때 윤석열 검색량은 48을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하루 평균 검색량은 구글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52, 한동훈 장관이 25. 그런데 법사위가 열린 날은 정반대로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네이버에서도 17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을 조사해봤더니 이 한동훈 장관이 앞선 날이 22, 23, 24. 이렇게 해서 한 장관의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말이죠, 특히 최강욱 의원하고 일전을 불사할 이 동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무려 192만 회나 이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들하고 이게 싸우는 모습이, 당당한 모습, 이것이 결국은 야당과의 협치, 또 국회 차원에서의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는
받아내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민주당 중진 측근이 9억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